어제 리사랑 놀다가 차가 강에 빠지는 걸 봤어요. 잠깐 눈을 돌렸다가 다시 보니까 빨간색 밴이 코 부분 있죠. 그게 물속에 잠겨 있는 거야.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전자가 파킹에다가 안 놓고 뉴트럴에다가 놓은 다음에 어디 볼일을 보러 갔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바람이 되게 많이 부는 날이었어. 그래서 바람이 밀은 것 같아. 암스테르담은 운하가 많고 이제 물도 많으니까 그 물 위를 다니는 경찰 보트가 있어요. 그 조그만한 고무보트 그런 게 먼저 왔고 그 다음에는 진짜 정말 커다란 경찰 배가 하나 왔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운전자가 상황을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온 거야. 막 이러면서 좌절을 하는데 너무 안 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컨디션이 별로거든요.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왠지 모르게 되게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이 물에 빠진 벤을 보고 나와서 그렇게 좌절하는 차주를 보니까는 나의 거지 같았던 하루는 이 사람이 될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차가 물에 빠지는 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거지 같은 날들이 있잖아. 내가 잠 못 자서 짜증이 나고 뭔가 일이 꼬이고 요런 거는 거지 같은 거에 대할 것도 아니죠 사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문제 자체에 되게 압도돼가지고 하던 거 싹 다 멈추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진짜 힘든 일이 있고 이러면은 항상 커튼 닫히고 방에 불 다 끄고 침대에 그렇게 혼자서 누워 있었거든요, 며칠씩. 세상이랑 그냥 단절해 버리는 거야. 특히나 이제 헤어짐 같은 걸 겪고 나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죠.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약간 페인처럼 방 안에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엄청 럭셔리야. 어른이 되고 이제 직장만 나가기 시작을 해도 이별이 뭐야. 이별했어도 어쨌든 다음날 출근은 해야지.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도 너무너무 슬퍼도 어떻게 추스르고 다음날 출근해야지. 우리 애가 슬립 트레인이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너무 많이 깨가지고 거의 한 1시간, 2시간밖에 못 잔 기분인데 어쨌든 출근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병가낼 수 없잖아.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이 내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차가 물에 빠진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진짜 미쳤지. 내가 그걸 왜 파킹을 안 해놓고 뉴트럴에다가 놨을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싶겠지만 도망가고 싶겠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을 하려면 문제를 직시하는 수밖에 없겠죠.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다고 뭐 해결이 돼? 안 되지.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저는 그게 좀 더블로 힘들게 느껴지더라고. 이 힘든 일이 있는데 집에 가서 커튼 쳐놓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고 싶은데 이것도 못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하러 또 박차고 나가야 되잖아. 세상이 이것도 이해를 못 해주나. 다들 힘들게 사는데. 그러면서 되게 억울하고 더블로 힘든 마음이 들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회복의 한 과정이더라고. 나의 고통이 없어지길 기다렸다가 그게 없어지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 안고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생겼다고 거기서 멈추면 삶은 그냥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은 그대로 굳어버리고 갈수록 뭔가 고통만 커지는 거죠. 제가 법륜스님 증문즉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되게 어지러울 때마다 그 주제가 정말 많거든요. 증문즉서. 그래서 주제별로 검색을 해봐. 그리고 거기에 나의 상황에 딱 맞을 것 같다 하는 거를 이제 듣는 편인데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옛날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었었어. 뭐냐면 인생이란 게 무조건적으로 좋고 무조건적으로 나쁜 일은 없다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좋은 일이다 혹은 나쁜 일이다 라고 레이블링 하는 거는 모두 우리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은 그냥 넘실대는 파도와 같아서 파도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그 다음엔 내려가는 것도 있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번갈아서 계속 오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높다고 해서 저 파도 나쁜 파도네. 파도가 낮다고 해서 저 파도 좋은 파도네. 요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파도는 그냥 파도일 뿐이야.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파도처럼 그냥 벌어지는 것 뿐이야. 그런데 그 파도가 나에게 와서 닿았을 때 이게 나한테 좋게 느껴지네.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인 좋은 일이라고 레이블링을 하는 거고 이게 나쁘게 느껴져 나한테. 그러면 나쁜 일이라고 레이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붙인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레이블링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물에 빠진 건 이 차 주인한테 너무 안 된 일이지. 그런데 이 차가 이제 스스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견인을 해야 되잖아. 견인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은 일인 거야. 왜냐면 이렇게 물에서 건져낼 차가 없으면 견인 회사는 일이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견인하면서 이제 밥 벌어 먹고 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지 좋은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 차가 물에 빠진 게 주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겠지만 견인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직을 했어. 그러면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일이지.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잃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리는 공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음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인 거야. 어떤 관계가 끝나도, 연인 관계건 친구 관계건, 관계가 끝남으로써 나도 그 사람도 이제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더 잘 맞는 사람을 들일 수 있는.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저는 약간 톡식 포지티비티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뭐냐면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해, good vibes only,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약간 이런 거 덮어놓고 진짜 무턱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정신은 높이 사지만 나는 솔직히 오케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게 좋은 것도 알겠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논리적으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너무 TJ적인 접근인가? 근데 이 법륜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냥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긍정 부정을 떠나서 내 손해가 누군가의 이득이 되고, 내 이득이 누군가의 손해가 되기도 하고, 나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나의 시작이 누군가의 끝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게 세상의 작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니까 마음에 진짜 평화가 샥 오더라고. 근데 이런 걸 어서 주워 듣고 깨달아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거기 치여가지고 또 까먹어. 그걸 까먹을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런 건 적어놓고 계속해서 나 스스로한테 상기시켜줘야 돼. 근데 너무 웃긴 건 제가 이거를 저희 가족 그룹챗이 있어요. 이제 시부모님이랑 저희 애기 아빠랑 애기 아빠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죠.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서 약간 입에 안 붙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룹챗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렸단 말이야. 나중에 도련님이 답장이 와가지고, 그 도련님이 회사를 하시거든요. 거기 직원의 되게 친한 친구라는 거야, 이 차주가. 세상 진짜 너무 좁아.